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선거 막바지가 되면서 사퇴 촉구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기철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문대림 후보를 고발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가 지난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서귀포시의 한 주택.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고 후보가 800여 제곱미터의 땅만 신고하고 무허가인 주택은 신고하지 않았다며 재산 신고 누락을 고지했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 공보에 나온 최초의 제주 출신 경찰청장과 경찰 종합학교 졸업 내용이 사실에 맞지 않고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에 포함된 배우자의 재산액과 세금 납부 실적이 사실에 맞지 않거나 증명 서류가 없다는 이의 제기 결정 내용을 공고했습니다. 민주당 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고 후보가 거짓으로 선거 공보물을 썼다며 사퇴와 공천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을 다할 방법은 후보 사퇴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기철 후보의 사퇴를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를 요구합니다. 고기철 후보 측은 재산 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무허가로 미등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고 사무장이 신고하지 못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상대 후보인 민주당 문대림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문대림 후보가 JDC 이사장 재임 당시 비상임 이사였던 민주당 인사와 공모해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해당 비상임 이사의 남편은 2018년부터 15억 원이 넘는 사업을 수주했다며 문 후보를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친소 관계에 따라 일감을 몰아주고 도움을 받은 민주당 지도층 인사들의 공생관계 및 유착관계를 수사해달라는 요지로 고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대해 문대림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고광철 후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막판 유세전도 뜨거운데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제주의 주요 현안에 대한 선거구별 후보들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찬성하고 기초단체장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고광철 후보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반대하고 대신에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합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해 문대림 후보는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인 반면 고광철 후보는 경제 회복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4.3 해결을 위해서는 두 후보 모두 보상을 늘려야 한다면서도 문대림 후보는 역사 왜곡 처벌을, 고광철 후보는 유족의 상처 치유를 강조했습니다.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해서는 문대림 후보는 찬성, 고광철 후보는 외국인 먼저 시행하자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을의 경우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는 외국인 먼저 시행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김승욱 후보는 관광시장을 감안해 시기 조절을 하자는 입장이고 녹색정의당 강순아 후보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김한규 후보는 도민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인 반면에 김승욱 후보는 경제 위기 해결에 필요하다며 찬성 입장을, 강순아 후보는 전면 백지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4.3 해결을 위해 김한규 후보는 유족 결정 절차 간소화를, 김승욱 후보는 희생자 신고 대상 확대를, 강순아 후보는 보상 확대와 역사 왜곡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 김한규 후보와 강순아 후보는 찬성, 김승욱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후보 모두 찬성 입장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는 갈등 최소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는 이익의 도민 환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4.3 해결을 위해 위성곤 후보는 유족의 처우 개선과 역사 왜곡 처벌을, 고기철 후보는 신속한 보상과 일괄 명예회복을 주장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두 후보 모두 찬성했고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에 대해 위성곤 후보는 찬성, 고기철 후보는 시기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앙 단위에서의 어떤 그런 논리 때문에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들이 좀 구체적이지 못한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유권자들께서는 좀 더 지역 현안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 후보인지를 한 번 더 확인도 하시고.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립니다.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 것,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억울하게 경찰에 붙잡혀갔다며 시내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과 아내 모두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하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납치와 감금이라는 글자가 마구잡이로 그려진 승용차 한 대가 경찰서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10분이 넘는 대치 끝에 경찰이 3단봉을 꺼내 유리창을 깨기 시작합니다. 결국 운전석에서 끌려 나온 남성은 곧바로 경찰에 체포됩니다. 이 50대 남성이 경찰서 앞에 나타난 건 그제 낮 12시 반쯤. 이 남성은 차에 낙서를 한 채 제주 시내를 30-40분가량 배회하다 이곳 경찰서 앞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마구잡이로 색칠된 차량을 몰고 계속해서 경적을 울리며 시내를 돌아다녔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신고도 잇따랐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 차 위에서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붙잡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서 상황실과 긴밀히 공조한 바 차량 번호를 특정하고 추가 범죄 발생이 크다고 판단되어 주변을 면밀히 순찰하던 중에 근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즉시 동부경찰서로 출동해 보니까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과 아내는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올해만 70차례 넘게 각종 허위 신고를 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다 맨홀 뚜껑이 들려서 차가 망가졌다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인도 옆에 만든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건데 운전자와 제주도가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따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인도를 지나자마자 바로 눈에 띄는 주차구역. 유명 가구점 앞에 있는 보조 주차장입니다. 최근 이곳에 주차를 하던 임모 씨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맨홀 뚜껑이 들리면서 차량 하부가 긁혀 전기 배터리 보관함이 부서진 겁니다. 딱 올라오는 순간 뭔가 차가 이렇게 붕 떠서 쿵 떨어지더니 놀래가지고 나가서 봤더니 차는 이렇게 밑에 하부가 찌그러져 있고 저 맨홀 뚜껑이 올라와서 들러져 있더라고요. 임 씨는 맨홀 시설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에 피해 신고와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민사소송장이었습니다. 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인도를 지났기 때문에 임 씨에게도 사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 차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왔고 차가 세워져 있어서 당연히 이렇게 진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실이 있다고 하시니까 많이 당황스럽고 화가 났었어요. 사고가 난 곳은 뒤편에 있는 주차장 진입로를 돌아와야만 하는 주차구역. 차들이 막혀 있거나 진입이 어렵다 보니 대부분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인도를 불법으로 넘나들며 차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가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이고 만약에 허가를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처럼 횡단보도상으로 진출의 허가를 줄 수는 없습니다. 안전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구점 측은 뒤편에 진입로가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제주시도 사유지 안의 주차장이라 운영에는 개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기형적인 주차장 운영과 행정의 무관심 속에
차량 운전자는 물론 인도를 지나다니는 보행자들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오늘 낮 기온이 18도까지 올라 따스하겠습니다. 선거일인 내일도 포근해서 투표하고 나들이 계획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한 만큼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구름 사이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도 무난하겠습니다. 자세한 현재 기온 보시면 북부 지역 12도, 서부 지역 13도, 동부 지역 10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산지 성판악은 14도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나라도와 가파도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는 오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 동부 앞바다에서도 오후부터 바람이 불면서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해안으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당분간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다가오는 주말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전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유권자 2명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를 훼손한 유권자와 투표지를 촬영해 SNS로 지인에게 전송한 유권자 등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나 투표지를 훼손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됩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어제 논평을 내고 양영수 도의원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양 후보가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SNS 단체 대화방에서 근거를 알 수 없는 여론조사를 이용해 2위 국민의힘과 초박빙이라며 지지자들의 투표를 독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양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와 여론조사 왜곡에 대해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제주 소방이 특별 경계 근무에 들어갑니다. 제주 소방안전본부는 오늘 오후 6시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소방 순찰을 강화하고 특별 경계 근무를 통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소방본부는 제주 지역 2개표소 275곳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와 비상구 개방 등 대피시설 확보에 대한 점검을 벌였습니다. 제주의 민간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 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민간 수소충전소 설치 보조 사업에 도내 2개 업체가 선정됐으며 제주시 화북동과 한림읍 귀덕리에 총 사업비 60억 원을 투자해 수소충전소가 구축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022년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정책을 발표해 전국 최초로 제주시 구자읍 행원리에 3.3메가와트 그린 수소 생산 시설과 함덕 그린 수소 충전소를 마련해 수소버스 9대를 도입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